삼국지에서 친구의 통수를 시원하게 친 인물이 있으니 장막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장막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을 겁니다. 이 영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직전에 제가 답 진림서 해설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멤버십 미끼 컨텐츠. 거기서 파생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해석의 일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풀다 보니까 이게 장막이 조조의 통수를 친 이유와도 결부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나온 겁니다. 곁다리로 또 하나의 의문이 풀려버렸다. 사실 양이하려다가 고액 10만원 후원이 들어와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황호를 하려 했는데 장막 때문에 다 한 편씩 밀리게 됐습니다. 황호 요청하신 후원자님 3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의 자는 맹탁으로 동평군 수장현 출신입니다. 왕찬이 쓴 영웅기의 기록을 보면 원소가 협객들을 좋아해서 장맹탁, 하백구, 오자경, 허자원, 오덕유와 분주지우였다. 다시 말하면 장막, 하옹, 허유, 오경과 분주지우, 즉 서로 의지하는 친구들이었다. 장막이 원소와 조조의 친구로 잘 알려져 있죠. 참고로 여기서 원소의 5친구 중에 오자경이 누군지 확실치 않습니다. 유비가 조조한테 쫓길 때 친분이 있던 창호태수 오거한테 의탁하려 했죠. 그 오거라고 하기도 하고 동승의 조조 암살 시도에 가담했던 오석이라고도 하며 혹자는 오석과 같이 행동했던 오자란이라 하기도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저는 오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들과 어울릴 호걸이라고 하기엔 서사상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튼 장막이 상당히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무례배들이 모이게 돼 있죠. 유비도 비슷한 케이스였고 장막은 도상, 왕고, 호모반 등과 함께 팔주로 불렸다. 청류 진골 등급책에 보면 3군, 8준, 8급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에 8주가 있는데 8주 할 때 주는 주방할 때 그 주자예요. 음식을 나눠줬다.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즉 재물로서 천하를 구제할 8명의 영웅 중 한 명이다. 실제로 장막이 가난한 사람들 퍼주면서 돈을 다 썼다 되어 있습니다. 해내, 엄강, 장맹탁이라 도연명의 평인데 우리 외국 표현할 때 해외라 하죠. 해내라 하면 국내, 즉 나라를 통틀어 가장 엄중하고 신중한 자가 바로 장막이다. 이렇게 당대 세간의 평이라든가 후대의 평도 상당히 후한 편입니다. 사실 당시 삼국지 시대에서 그 누구보다 영웅적 면모가 있었던 자가 바로 장막인 것이죠. 그러니 그 의기가 높았던 장홍하고도 피해 결연을 맺는 거예요. 물론 능력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의기와 매력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외부의 비주류였던 동탁이 정권을 잡고 이런 중원의 호걸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장막은 진류 태수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 동탁은 자신이 임명한 호걸들에게 공격당하게 되니 원소가 기주에서 일어났을 때 장막은 동생 장초 그리고 그의 공조 장홍과 함께 연예주에서 피해 결연을 맺습니다. 원소가 기주의 대빵으로서 한해로 진군했다면 원술은 남양의 대빵으로서 북진을 하게 되고 연예주에서는 바로 장홍이 맹주로 추대됩니다. 즉 소설 연예에 무슨 18제후가 다같이 모여서 그건 허구입니다. 실제 반동탁 연합군은 크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따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장초가 장홍을 장막한테 데리고 왔고 호걸은 호걸을 알아보는 법이죠. 장홍은 장막과도 매우 친해집니다. 그리고 장홍이 연예주일 때 동탁 토벌군의 맹주로 추대되는데 이것을 당시 자사 및 태수들이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개 공조 장홍을 맹주로 추대했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당시 자사와 태수 그 자리가 다 동탁이 준 겁니다. 장막이 봤을 때 배신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우려면 장홍이 딱이죠. 장홍은 장초가 임명한 일개 군의 공조니까 동탁한테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장홍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것 같습니다. 이때 오리지널 도원결의를 하는 거죠. 물론 복숭아 나무는 없었겠지만 장막, 장초, 장홍, 교모, 유대 등이 피를 나눠 마시고 우리는 서로 절대 배반하지 않고 배반 시 그 자식들까지 죽이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동탁이 천도라는 정치적 수를 쓰면서 반동탁 연합이 와해됩니다. 오직 조조만이 동탁을 추격하는데 그걸 또 오직 장막만이 병사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조조는 서영에게 대패하고 장막이 파견한 위자도 전사합니다. 이때부터 너덜너덜해진 조조가 원소한테 붙어먹게 되는 거죠. 이어 원소의 원술 선빵이 시작되면서 군웅들 간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막이 원소하고도 틀어집니다. 원소가 한복을 겁박해서 기주 인수를 뺏어버리죠. 이때 한복이 인수를 내놓고 장막한테 도망갑니다. 장막이 한복을 두둔하면서 보호하는데 원소가 장막한테 사람을 보내죠. 형, 한복 데리고 있지? 걔 데리고 와봐 했겠죠.
한복이 이걸 지레짐작해서 자결해버립니다. 장막은 원소가 소인배짓으로 한복의 땅을 빼앗고 하니까 원소를 계속 꾸짖어요. 그래서 원소가 조조한테 야, 그 장막 저거 죽여야겠다. 조조가 벗길이 그러면 안 된다. 장막이 이걸 알고 조조한테 고마워했다. 그리고 조조의 부친 조숭이 도겸 땅을 지나다가 살해당합니다. 조조가 부친의 호의를 명한 태산태수 응소는 원소한테 빤스런 쳐버리죠. 이에 조조가 서주에 2번의 원정을 하는 건데, 조조가 원정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맹탁, 즉 장막한테 의탁해라. 그런데 장막이 진류해서 거병을 해버리는 거죠. 이 배경에 대해 알려진 바로는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또 장안을 틀렸을 때 자신을 따르는 소수 기병대를 데리고 탈출해요. 원술한테 가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원소한테 가서 장현하고 싸울 때 그 원소군 쪽에 참전해서 공을 세우는데 계산서 들이미니까 원소가 쌩까죠. 그래서 여포가 병사도 많이 상하고 했으니까 일대를 약탈해버립니다. 이에 원소가 자객 30명을 보내요. 여포가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가는데 바로 장막한테 도망갑니다. 원소가 이 사실을 알고 대노했다. 장막이 결국 조조가 원소의 의뢰를 받아 자기를 죽일 걸 걱정하고 마침 진궁이 여포를 추천하니 같이 모반을 일으켰다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조조의 서주대학살이 의롭지 않다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장막이 그 친했던 조조를 배반할 이유로는 충분치 않아요. 항상 뭔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초반에 얘기한 그 탑 진림서 해설을 하면서 그 힌트를 찾아요. 그 문제되는 부분 한번 읽어보자면, 본주가 침탈당했으며 군장은 유리의 액을 맞아 진류에서 거병계책이 세워지고 그것이 실패하여. 여기서 장홍이 말하는 본주는 그 장홍의 고향 서주입니다. 본 적이 있는 주라는 뜻이에요. 저는 처음에 여기 나오는 군장, 즉 군의 우두머리를 장막으로 봤어요. 연예주 동탁토벌연맹의 실질적인 수장이 장막이었기 때문이죠. 장홍은 바지고. 조조가 서주로 떠나기 전에 겉으로 장막에게 친하게 대하면서 뒤로는 감시를 붙인 게 아닌가, 이걸 유리의 애군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진류의 거병 계책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건 조조가 장막을 억류하거나 견제했다는 검증 사료가 없습니다. 이 5년 전의 의문이 오늘날 그 답진림서를 해설하면서 되살아난 건데, 그렇다고 장초로 해석을 하면 유리의 애군이 조조한테 장초가 포위당한 것이라 봤을 때 유리의 애군과 진류 거병 계책 그 서사가 순서가 안 맞아요.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하다 답을 찾은 게, 일단 군장은 장초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서주가 침탈당하고 장초가 유리의 액을 맞으니 진류에서 거병의 계책이 세워졌는데 실패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유리의 액을 희창이 유리에 억류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였어요. 희창은 상나라 주왕의 압박에 의해서 억지로 아들의 인육을 먹습니다. 친족이 화를 당했는데도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심경, 그게 유리의 애군이다. 장초는 광릉태수였습니다. 광릉은 서주죠. 친족들과 군민들 그 삶의 터전이 도륙당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장초의 심경, 그것이 곧 희창이 유리에서 맞은 애군과 같다. 놀라운 것은 답 진림서의 그 구문상 그 다음 바로 그 이후로 진류의 거병계책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건 검증 사료가 있어요. 그 진궁에 가려져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장막이 거병할 때 그 진궁뿐만 아니라 장막의 동생 장초도 거병을 설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막 입장에서 자신의 동생이 다스리는 군민들과 그리고 친족들, 당시 조조가 박살내기 전에 서주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미축, 노숙 같은 대부호들이 다 서주 출신이에요. 당시 서사를 봐도 장막의 일가 친척을 동생 장초가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조가 그 서주를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즉 장막의 결단에는 그 장초의 역할이 진궁보다 커 보여요. 그 친동생과 자신의 친족들이 위기에 몰렸는데 어찌 형이란 자가 이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때마침 진궁도 여포를 추대하라 하니 장막이 그 계책을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러면 답 진림서 그 구문의 서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서주가 조조에 침탈당하고 원소가 이를 지원했다. 이에 장초가 유리의 애군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거병의 계책이 세워졌다. 그런데 실패했다. 즉 장막은 동생과 친족들 때문에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이해관계가 맞았던 진궁과 여포가 장막 옆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조조도 보통이 아닌 겁니다. 조조가 장막의 동생이 광릉태수고 그 자신의 전쟁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장막에게 의탁해라. 이 말이 지금까지 전해졌다는 건 당시 장막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조조는 내가 너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으니 동생 문제로 땀만 먹지 마라, 넌지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한 적 있죠. 여포는 동탁을 베기 전과 후로 나뉜다. 당시 여포는 동탁을 벤 영웅이었어요. 배신자 프레임은 여포의 일부 정적들이 만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포가 영웅으로서 연주에서 추대도 받고 나중에 서주에서도 단양병들이 유비 대신 여포를 간택하는 거예요. 동탁을 벤 영웅 여포, 그리고 의협심 강한 팔주 일원 장막, 주 전체가 이들에게 호응합니다. 오직 세 군만 돌아서지 않았는데 이때 연주를 지키던 인물 중에 순욱, 하우돈하고 정욱이 있었어요. 정욱이 진궁의 도하 작전을 무력화시키니 진궁의 발이 묶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돌아와서 여포와 대립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조조군도 정욱의 인유포 얘기가 돌 정도로 보급이 어려웠지만 여포군은 더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여포가 하우돈의 치중터리를 한 것부터 그 자객을 잠입시켜서 하우돈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죠. 작전 자체가 쌀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정도로 보급이 어려웠던 거예요. 거기다 원소가 조조를 지원하니 여포와 장막은 패전합니다. 결정적으로 거야에서 패하죠. 참고로 거야는 항고조가 그 팽월을 등용한 곳입니다. 팽월이 거야에 도적되었어요. 또한 그 작은 일화가 있는데 당시 장막이 그 조조 밑에 있던 별가종사 필심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투항하라고 협박합니다. 조조가 필심한테 가도 좋다 해요. 그 필심이 내가 가더라도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서서가 유비를 떠날 때 사실 서서는 유비한테 조조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 말한 적이 없어요. 노모가 붙잡혔다, 우리 인연 여기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아마 연희의 그 부분은 이 필심의 일화에서 차용한 게 아닌가. 그런데 필심이 조조 관점에서 그 장막한테 부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로잡히는데 그 조조가 용서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 여포는 서주의 유비에게로 도망가고 장막은 원술한테 도망가다가 부하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장초는 옹구에서 포위되는데 이때 장홍이 원소한테 제발 내가 병사를 끌고 장초를 지원하도록 허락해달라. 원소 입장에서 이건 팀킬입니다. 원소가 조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대로 장초 편을 들어달라 하는 거예요. 포위당한 장초가 오직 장홍만이 구원을 올 것이다. 주변에서 장홍은 원소의 중용을 받고 있다, 지원 오지 않을 것이다. 이에 장초가 아니다, 그는 의리 빼면 시체다, 다만 원소가 못 가게 할 게 두려울 뿐이다. 딱 그 말대로 됐어요. 그 장홍이 통곡하면서 비는데도 원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장초는 조조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에 장홍이 그 자신이 피의 결연을 맺은 장초의 뒤를 따라 죽을 때까지 싸우고자 원소한테 모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림과 나눈 답서가 이렇게 남은 것이고 1800여 년 뒤 이웃나라의 어느 한 필부가 이걸 보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어리 깨우며 이르기를 장막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통솔에 있어서 그는 의협심이 있어 많은 장사들이 그를 따랐고 팔주에 꼽힐 만큼 인망이 있었으며 연예주 일대 반동탁 연합군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어. 허나 그는 결국 장홍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반동탁 연합군에서도 딱히 보여준 바가 없으며 연주 빈집 때도 여포를 바지로 세웠다가 결국 조조에게 토을 당하여 역사 속에 사라지니 통솔의 능만자라 보긴 어렵소. 이에 그의 통솔은 38님의 그의 58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많은 사건과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전선에 나가 싸운 기록이 없어. 하여 이 역시 38님의 그의 47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이것도 70을 인용해야 하오. 그는 스스로 계책을 내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계책을 따르기만 했기 때문이요.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일단 외교 정치에 실패했고 연주 대부분을 차지하여 꽤 오래 조조와 대치하면서도 실질적인 장악에는 실패하였고 결국 패전하게 되었으니 그가 다스리는 데 능했다면 연주를 먼저 차지하고도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오. 하여 그의 정치는 6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8주의 일원으로 호걸이었어. 그 능력이 부족한데도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 그의 매력은 상당하다 볼 수 있어. 소설 연희에서 그려지는 유비의 이미지가 장막에 가깝다 볼 수 있어.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에 친족을 벌모로 삼아 항복을 종용하는 등의 관계를 썼고 마지막에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했으니 마지막까지 호걸로서 살다가 죽었다 볼 수는 없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의 매력은 93을 주는 게 좋겠어. 이에 공손어리 넌지시 묻기를 장막이 딱 장군 같지 않소? 능력이 미력 하나 우리 육중윤 섭장들이 합심해서 보자고 있으니 말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답하니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은 내가 그를 따르지 못하겠으나 판세를 읽는 데 있어서는 그가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아니 그게 무슨 방통 밥통 털다가 고소당하는 얘기요. 그렇다면 장막이 살아날 방도가 있었다 보. 이에 손찬이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당시 장막이 동탁을 뵌 영웅 여포를 영입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나 형세상 원소와 조조의 동맹이 굳건한 이상 패전은 명약관하였어.
당시 조조가 가족을 업의 볼모로 보내고 원소 밑에 들어가려 했을 정도로 위태했으나 결국 원소의 물자 지원으로 연주를 되찾게 된 것이요. 반면 장막을 지원하는 재원은 없었으니 어찌 이를 도모할 수 있었다 하겠소. 그 상당히 긴 대치 국면 속에서 장막이 외교적으로 한 게 없어. 원소에게 장홍이 파견 나가 있었으니 원소가 완전 척을 지긴 어려웠겠으나 일단 외교적인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척을 지는 방향으로 선했어야 했어. 원소가 조조에게 지원을 끊지 않는다면 원소의 적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었단 말이오. 패전하니 원술에게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진작에 원술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지원을 받았어야 했지 않겠소. 당시 흑산의 장현이 원수에게 패한 직후이고 그 패배에 그 여포도 한몫했으니 그 회유가 쉽진 않았겠으나 그의 적 원소가 조조를 지원하고 있었으니 흑산 쪽에도 손을 내밀 여지가 충분히 있었어. 그리고 당시 원소의 3군 중 주령이 이탈하여 조조에게 붙기도 했는데 그는 왜 원소와 조조의 이간책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오. 의심 많은 원소 상대라면 그 시도할 가치가 있었을 텐데 말이오. 이에 공손월이 불화를 닥치며 역시 장군의 탁상공로는 해내 따를 자가 없어 비웃으며 나가버리니 손찬이 형은 쓸쓸히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중원의 호걸 장막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